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요즘 뭐 제일 유행한 말이 가성비, 뭐 따지는 이런 실속 있는 친구들, 이런 또 서비스, 이런 거를 좋아하는 1인 가구, 특히 세대로 얘기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그런 분들, 그런 1인 가구를 공략할 수 있는 상품들 지금 나와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 뭐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인 여력이 되는 1인 가구, 이제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 있겠고, 이제 임대 형태로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위해서 임대사업자에게 판매해야 하는 그런 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건설사들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존의 이제 뭐 아파트나 단독 다세대를 통해서는 쉐어하우스 형태로 많이 이제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쉐어하우스 플랫폼도 등장을 해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이제 쉽게 임대인이 자기 물건을 이제 쉐어하우스 형태로 임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뭐 중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패밀리형에게 월세를 주기 위해서는 한 월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서 주택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았다면 뭐 방 하나에 50만 원 정도씩으로 이제 월세를 놓는다고 하면 월 200만 원 정도에 대한 수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만 잘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가 된다면 임대인들이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임대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 박사님, 그 얼마 전에 그 연말에 이제 파티 같은 거 할 때 장소를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는 지인분이 이제 파티하우스를 그 렌트했대요. 강남은 없어갖고, 자리가 없어갖고 송파에 갔는데, 그냥 원룸, 불량 원룸에다가 그런 시설, 뭐 탁자, 테이블 이렇게 좀 아늑하게 해놓고 그게 그 안에서 계속 수익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렌트를 해주면 거기서 그냥 와인 가져와서 음식 가져와서 해 먹고 거기서 파티를 하고, 저는 뭐 잘 아직 적응을 못 하나 봐요. 이 트렌드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주택을 소비하는 것도 예전처럼 장기간을 소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소비하는 이런 임차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임차인을 얼마나 이제 연결을 해주냐에 따라 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임대 서비스가 더 본격화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뭐 공간을 소비하는 것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지기 있기 때문에 주택을 떠나서 하나의 공간을 어떻게 임대하느냐가 주요한 이제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요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냥 공간만 제공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것들이라는 게 바로 서비스랑 연결이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서 뭐 공간만을 이제 임대하던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 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1인 가구를 위해서는 뭔가 다양한 기능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요구하는데 과연 어떤 임대인이 먼저 이런 것을 선점해서 임차인을 공략하느냐가 월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저것도 많이 또 공유 오피스죠. 공유 네네. 오피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강남 쪽에 이제 사무실에 이제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이합집산 하듯이 거기 새를 살고 있는 임차인들끼리 각 분야 전문가들 이렇게 모여서 쓰자. 그게 이제 일종의 공유하우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 와서 이렇게 닿아요. 피부에 와서 닿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유 사무실 같은 것도 이제 물론 그렇게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걸 상품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도심에 있는 꼬마 빌딩 같은 거를 이렇게 공유 오피스화하고 그 안에 주택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기존의 도심형 생활주택에서 공급하던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공급이 된다면 뭐 1인 가구 임차인을 구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김 박사님 계신 데가 주택산업연구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는 거를 의뢰를 받으시든지 자체적으로 연구 과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주로 어떤 과제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대로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또 트렌드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1인 가구를 위한 이제 뭐 주택 상품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런 주택 상품이 나옴에 따라서 주택 산업의 방향성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뭐 이미 1인 가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정말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도 그렇고 이런 1인 주택, 그러니까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에 어떤 상품을 이제 개발해야 할지 단순히 평형이 적은 상품이 아니라 뭔가 만족감을 주고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공급해야 하는 게 이제 다음 단계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주택 산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방향성, 우리 김 박사님 오셨으니까 방향성,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러다임의 변화, 또 가장 큰 거는 1인 가구가 50%가 넘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금방 또 이 비율이 더 늘지요. 그러면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주거 트렌드는 분명히 바뀌어갈 건 맞는데 어떤 방향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대사업 가능성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임대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임대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셔야 할 것 같고 또 1인 가구 중에서도 주택을 구매하실 분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 이제 공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과연 수익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단독 다세대를 빼놓고 아파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이제 없는데 1인 가구가 나 혼자만 살 수도 있지만 타인과 살기에 불편하지 않은 공간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내가 사는 곳에서 주거비 정도는 월세를 받아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의 공급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나 혼자만 살기 편한 주택이 아니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접근도 이제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컴팩트 이런 거를 뺐을 땐 예전으로 얘기하면 이제 공공택지에서 상가주택 같이 내가 거주하면서 세를 줬다는 게 이제 자꾸 진화가 되는 거죠. 예, 진화가 그렇죠. 돼서 내가 임대인이 되더라도 임차인들 위한 어떤 그 시설 또는 네. 편의성을 위한 어떤 거를 그렇죠. 그런 것을 연계해 주는 게 필요하고 지금 일부 건설사에서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라고 네. 해서 그런 게 나오고도 있는데 그것에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어떤 그런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상품이 나온다면 구매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매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택 상품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